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런 경고들을 많이 드렸어요. 원래 전세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돈 모아온 여력 정도로 됐었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풀리면서 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요거까지 더해져서 전세가가 형성이 됐다. 근데 그 이후에 전세 보증보험이 나오면서 보증 가능한 영역까지 전세입자의 자금 여력을 생각하지 않고 끌어올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끌어올릴 경우 세입자들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 세입자들의 여력이 부족함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는 무분별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 이자분이라도 DSR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거 안정이 더 안 되고 있고 주거비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주거 안정이 안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사실상 대출 이자로 나가는 건데 DSR이 적용이 안 되면 DSR을 초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다.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안 그래도 지금은 내수 침체입니다. 내수가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만큼 안 올라갔으면 내수는 침체인 거예요. 물가가 5% 올랐는데 내수가 3%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다만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쓰는 비용이 늘어났을 뿐이다.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도 들어가는데,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더라도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자금 대출 DSR, 이것도 주거 안정 때문에 미뤘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주거 안정 시켜준다고 정부에서 한 행동이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특이점은 특례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지원이 들어갔다. 주택 구입 자금에는 1.6에서 3.3%의 이자가,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1.1에서 3.0%의 이자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한 저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빌려줬다. 이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주거 안정 방안이 되었느냐?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세 자금 대출은 뭐라고 그랬어요? 취지는 주거 안정이었는데 결과는 그냥 주거였죠. 죽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오히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자금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살렸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자금을 통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여파를 크게 만들었다는 소리죠. 신생아 특례가 5억이니까 5억에 딱 맞춰서 전세가를 올리자. 그러면요, 신생아 특례인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특례인 사람들이 월 100만원 내고 4억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5억 한도까지 받아도 한 95만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거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애 안 낳은 사람들. 이렇게 다 올려버리니까 더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은 하급지로 밀려가든가, 아니면은 월세로 가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전세가는 올렸는데, 전세가를 올린 만큼 전세 계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린다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약간 어불 형성들이 있는 게, 전세가 올려가지고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부추기는데 그 전세가 올라가는 만큼 계약이 붙고 있진 않죠. 올라가는 전세에 계약이 붙긴 붙는데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가격을 더 올렸을 때 수요가 더 붙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가 전세의 거래량이 늘어났고, 저가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격이 올라가고 대신에 고가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늘 경고를 했습니다. 세입자 부담이 덜어지지 않고 덜어지는 만큼 집주인이 가격 올릴 거라서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취지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집주인 배만 불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전세가 올려서 갭 투기 해가지고 가격 더 올리게 되면은 주거 안정은 굉장히 많이 해쳐지게 된다. 여기에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를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집주인이 상환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전세 보증보험 보증사고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무리하게 전세가를 올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주거 안정시켜가지고 그러면 애 낳게 만들겠다. 애 낳아요? 자, 1월 출생아수 보면은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신생아 특례 시행했으니까 그러면 2월은 괜찮겠지. 2월엔 더 많이 줄었죠. 3월엔 증가 나와요? 4월엔 증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대출로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출 싸게 대줄 테니까 애 낳으세요. 애 낳으면 쓸돈도 늘어나는데 대출까지 받으라고요? 출산율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주거 문제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그렇다면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민들이 살 수 없게 올라가 버린 집값 그 다음에 높게 올라가서 예전 같으면 돈을 모아서 들어갈 수 있는 전세였는데 지금은 대출까지 받아야만 전세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월세가 비싸다고 하는데 물론 월세 비쌉니다. 근데 전세는 더 많은 보증금을 내주면서 저 많은 보증금의 위험성을 감당하면서 건물주가 아닌 은행에다가 월세를 내는 셈이 된 거죠. 내 자기자본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의 월세화를 만든 거다. 전세자금 대출이. 네, 여기서 이제 전세 보증보험으로 전세든 월세든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거다.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전세 살면서 부담을 줄여가지고 애를 낳을 수라도 있는데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받아도 들어갈 만큼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모으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수요로 들어오면서 전세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주거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도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고 그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똑같이 인식을 했었는데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줄인다든지 하다못해 전세 DSR을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7억 이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들만 증액하고 있고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곳들은 감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문제가 터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소리고 시장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집주인들이 내 집이고 이 집에 대한 사용권이나 이런 권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개인 자산을 건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세 보증금도 세입자의 개인 자산이죠. 그 개인 자산을 돌려주지 못하고 버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안이하게 했던 몇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근데 문제는 결국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자를 갚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 대출 이자를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 전세 자금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7% 급증했다. 야, 연체액 총 가계부채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갚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조건이나 한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허그가 100%를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이 공격적인 대출을 내준다. 자, 분양시장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은행 보증 비율이 10%에 허그 보증 비율이 90%. 중도금에 대해서 그렇게 빌려줬는데 그게 허그 보증 100%로 넘어갔죠. 구입대책 나올 때. 그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권에서 굉장히 허술하게 빌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면 전세 자금 대출 빌려주는 꼬라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책임은 본인들이 안 지니까. 터져도 책임은 허그가 져줄 거니까. 그래서요. 웬만한 대출들은 아무리 허그가 보증을 해주더라도 은행에 대한 보증 비율을 둬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안 빌려주고 시장 위축되니까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허그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세하는 거는 2년 뒤에 터지겠죠. 내년에 전세하는 건 3년 뒤에 터지겠죠. 지금 둔촌주공 실거주 유예해줘가지고 나오는 그 전세 끝나고 전세 보증금 돌려준 다음에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입주해야 되는 거 그거 터지게 되는 거 2년이나 3년 뒤에 터지겠죠. 그거 다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정부에서 용모를 각오하고 잡아야 돼요. 결국엔 그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언젠가는 평가가 됐나. 전세 자금 대출을 잡는 것이 핵심인데
근데 그 자금 대출이 부담이 된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공급 부족 같은 소리를 맨날 하고 있냐. 전세가 잡기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더 내준다. 전세가 오히려 튀게 만드는 거고요. 전세 보증보험을 해준다. 전세가 오히려 튀게 만드는 거고요. 빌라 포비아로 인해서 안 들어가니까 빌라에 대해서 또 보증 비율을 높이겠다. 이거 전세 사기 또 만드는 정책이고요. 전세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전세 자금 대출 억제하고 공공주택 만들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 지금도 보세요. 프랑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영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있다. 국가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 산업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5분의 1이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물론 주거비겠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거나 재건축만 풀어주고 있어요. 재건축 풀어주면 집값 떨어져요? 멸실 생겨가지고 오히려 전세 사는 사람들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전세가를 올리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오를 수가 있냐?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으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전세 시장도 지금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무리한 띄우기에 의해서 정상화 돼야지 사람들이 주거 안정이 되는데 정상화가 안 되고 계속 띄우고 있으니까 주거 안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고 이는 곧 수요 감소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전세거래 반토막 났죠. 2021년에 어땠어요? 집값 올라간다고 폭등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래 반토막 났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2022년에 5월쯤에 전세 매물 줄어든다고 8월에 임대차법 2년 차라서 전세가 폭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4년 차인데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묶여있던 매물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전세 자금 대출 지금 연체가 늘어난다. 연체가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부실채권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은 전세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지금이라도 안 터지게 만들려면은 지금이라도 그나마 연착륙하게 만들려면은 DSR도 빨리 적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